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정 후보 토론회입니다. 동백 희망연대와 동백 아파트연합회가 공동 개최하며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용인정에 출마하신 6분 후보 모두에게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였고 그중 3분의 후보가 토론회 참석에 응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 소개 순서입니다. 후보자들을 소개시키기 전에 발언 순서와 자리는 사전 추첨에 의해 정해졌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후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기호 6번 정의당 노경래 후보.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정의당 노경래입니다. 용인 시민 여러분, 동백 이따 자기 일단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 마이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김범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7번 민중당 김백원 후보. 네, 기호 7번 민중당 김백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2부로 나눠서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들의 모두 발언을 듣고 사회자가 후보자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후에 후보자 간의 공백 교통 문제의 주제를 가지고 상호 토론을 진행하고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론 시 서로 상호 간의 비방, 욕설을 하거나 주제에 벗어나는 질문과 답변을 하시면 사회자 권한으로 발언권을 중지시키겠습니다. 상호 간의 예의를 지키면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순서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며 공정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각 후보당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타이머를 잘 확인하시고 시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노경래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용인시청 국회의원 후보 노경래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희망연대 여러분, 그리고 동백 시민, 보고 계시는 동백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의 양력은 일단 용인시 정의당 용인시위원회 지역위원장을 경선에 의해서 선정돼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이끌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시 의전 감시단 활동을 계속 2년 동안 또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는 용인에서 15년간 산 용인 시민이고, 여기 동백 지역 여러분들은 뭐 저를 길 가다 본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인데, 물론 눈여겨보지 않으셨을 때는 모르시겠지만 여기 용인 동백 호수공원이라든지 그 뒤에 상업지구에 많은 그런 식당들이라든지 제가 일상 생활하면서 항상 제 가족이라든지 친구분들, 지인들하고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 지역을 대표해서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에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합니다.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이 전국의 그런 이슈를 다루지만 또 지역을 대변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집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5가지 공약은 지금 옆에 띄워서 나와 있겠지만, 동백 주민들과 상호 만나면서 진정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또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게 제 기본 방향입니다. 타 지역에서 조물세를 내면서 살다 온 그런 후보들과 달리 저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서 쭉 살아온, 그리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바로 옆에 여러분들이 이웃입니다.
우선 지역구 주민들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노경례와의 만남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저기 다음에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일부- 작아서 잘 안 보여서요. 예. 24초가 남은 것 같았었는데 그게 넘어간 거였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토론 발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 김범수입니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 8천여 명 동의원 회원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또 동백 아파트 연합회 6만여 명 회원분들도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아연 회원, 동희연 회원님들 작년에 우리 용인 동백 세브란스 의료 클러스터 추진위원회 하면서 많이들 만나 뵙고 우리 의료 클러스터 유치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달 동안에 정말 거리에서 서명 받고 하면서 우리 결과적으로 아직은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국토부의 의료 산단 지정을 통해서 같이 성과를 이뤄냈던 그런 기회로 같이 만나 뵙게 됐었고요. 이렇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상대 후보 민주당 후보께서는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에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고 또 언론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시민사회 활동이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렵고 헌신과 사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보고 많은 시민사회도 만나보고 하지만 동의연이야말로 정말 아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헌신적이고 그라는 걸 알고 있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5가지 공약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첫 번째는 내 집을 GTX 역세권으로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제 집 앞에서 나와서 GTX 용인역까지 1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체계를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동백에 2개역, 청덕역, 언남역, 마곡역, 용인역, 상현역, 신봉역을 연결하는 지하 경전철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인 GTX역과 만나는 곳에 SRT를 추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대 부지에 대한 임대주택, 교통대책이 없는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주택 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이곳에 어떤 기업 부가가치 기업 유치를 하고 플랫폼 시티 연계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동백 스마트 IC 임기 내에 반드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엠버스 등의 광역버스 연계 노선 체계도 전면 증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용인 동백 의료 클러스터를 아시아 의료 허브로 발전시키고 이곳에 의과대학을 추천하고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동백을 우리 학원 특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민중당 김백원 후보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7번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 김백원입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무사히 안녕하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다들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실 텐데요. 어서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원하고요. 민중당도 그리고 저 김백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촛불 항쟁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지난 2016년, 17년에 대통령을 탄핵하고 촛불 광장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구하셨고 함성을 통해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당시에 외쳤던 함성들이 어떻게 법과 제도로 만들어질 것인가, 이게 많은 분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시 촛불 광장을 흔들었던 많은 요구사항들을 알고 계시겠죠? 불평등에 대한 문제, 불공정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신 모든 분들은 함께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법과 제도로 만들어져야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최를 해주신 주최 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역 공약도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함께 우리 후보들이 논의를 하고 그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오늘 함께 보시는 회원분들과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모든 후보에게 같은 질문 2가지를 드리고 후보들은 2분씩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공통 질문은 사전 동백 희망연대 카페 회원분들에게 후보자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요청하였고 투표를 거쳐 그 중에서 제일 많은 투표를 한 질문 2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3분 모두 투표 후 2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백 지역은 14년 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나 교통 개선에 매우 소외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개선 방안들이 뚜렷하다 보니 동백 지하철, 동백 앱버스, 동백 IC 등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 비슷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 공통 질문은 모든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동백, 구성 GTX, 신분당선으로 연결되는 지하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 질문에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김범수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백 지역은 저도 동백 주민으로서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동백의 상황들, 분위기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요. 동백은 지난 8년 동안 어떻게 보면 4년 그 이전에 8년 동안에도 내버려둔 지역 같았어요. 그 전에는 또 처인구에 속해서 처인구 국회의원께서는 이곳을 좀 등한시하셨고 지난 4년 동안에도 현역 의원께서는 중앙 활동에 집중을 하시는 바람에 많은 우리 현안들이 꼭 이루어질 현안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누구보다도 우리 동백에 가장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서 가장 또한 핵심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하철 건설입니다. 저는 지하철, 지하 경전철, 우리 동백에서 시작해서 또 용인 GTX역을 거쳐서 상현역, 신공까지 신분당선까지 연결하는 이것이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데 이것을 정말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관철을 시켜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전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또 예타가 들어갈 텐데 이게 BC값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이제 수요를 그만큼 또 창출을 해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상권들을 그 역 주변의 상권들을 또한 또 이렇게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부분이 저는 그 주민들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열쇠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런 것들은 무엇을 하겠다뿐만이 아니라 의료 클러스터라든지 경찰대 부지 유치를 중단시켜낸 것이라는 의지를 통해서 제가 검증됐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김배건 후보님 답변 듣겠습니다. 이게 신분당선 사업은 이제 인구 증가에 따라서 이 교통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한 사업이 전개돼야 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원래는 한 11가지 11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중요성 때문에 용인시장님도 제1추진과제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요새 좀 변동이 있습니다. 2020년에 9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노선 선정안이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상반기에 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될 예정인데요. 현재 160여 개 노선 사업이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용인이 한 3개, 4개 정도, 3개 정도가 이렇게 신청이 된 상태고요. 이 경쟁을 뚫고 지금 동백하고 신분당 이 사업이 이 계획이 이제 편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9월이면 이 총선이 끝나고 불과 5개월 남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걸 뚫을 것이냐?
법과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이걸로만 완성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가장 확실한 진행 방안은 결국 국회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결국 이제 건교에 들어가는 문제가 이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추진하는 그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의지 표현으로 저는 국회의원이면 반드시 이 건교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노경래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용인 동백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게 지금 게 첫째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용인 시청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용인에서 진행되는 거의 지금 모든 교통이나 그런 현안들은 지금 현재 어제부터 있었던 일이 아니라 수년 전서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일이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도 서로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무슨 당장 이게 내일 될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고, 지금 현재 동백이 시작되고 나서 거의 계획이 되고 16년 동안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4번이 바뀌었습니다.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결국 그 동안에 이런 것들이 진척해오지 않은 것은 누가 어떤 국회의원이 가서 압력단체처럼 그렇게 압력을 넣는다든지 그래서 될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목소리를 잘 듣고 그걸 어떻게 법을 가서 발의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느냐,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용인에서 15년 동백이 시작될 때부터 이것을 봐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잘 보고 잘 들어서 국회에 가서 여러분들의 목소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노경래 후보까지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 동백 시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제일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교통 개선 방안인 동백 IC 설치 관련입니다. 후보자들에게 묻겠습니다. 동백 IC 설치를 임기 내에 완료하실 자신이 있으신지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 답변은 김배곤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동백 IC 건설 문제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여기에 경제성을 이야기한다든지 다른 여타의 것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IC 건설이나 도로 건설과 관련돼서 수익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이 문제의 첫 해법부터가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용인시에서는 이 경제성 문제로 여기를 접근하고 있고요. 나들목 설치 공사비가 비엔시 대비 0.65에 불과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인 플랫폼 시티 사업도 경기도 도시개발 사업 심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순현재 가치, 그리고 편익 비용 비율, 내부 수익률 등 이 세 가지 항목이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동백 IC 문제도 이 경제성으로만 가지고 이것을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주민들에게 편익과 편리를 보장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공공성의 영역에도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백 IC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로만 할 수 없고요. 이렇게만 접근한다면 열의 아홉은 다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전국 요소요소에 이 IC, 스마트 IC가 건설이 되고 있어요. 김해 유라, 세종, 충주 중앙탑, 양산, 북구미, 영천 등 해가지고 이 스마트 IC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만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반드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안 되면 일단 상행성이 됐던 하행성이 됐던 단방향만이라도 우선 설치를 해서 개문 발차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IC를 종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노경래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용시의 거의 절반이 넘는 그런 직장인들이 타식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특히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동백 IC의 추진이 급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경제성만 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 너무 지금 부진하고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용인 시민들께서 진짜 필요하시고 교통 편의에, 그리고 이 2시간씩 걸리고 그 교통 출퇴근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면 제 2기 내에 제 2기 꼭 발전시켜서 용인 시민들께서 출퇴근 시간 쉽게,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을 저녁에 있는 삶을 보낼 수 있도록 꼭 추진해서 완성시키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공통 질문 죄송합니다. 3번 김범수 후보 마지막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저는 동백 IC는 상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인구 8만 3천, 10만 명에 달하는 우리 동백 동에 영동고속도로가 가로지르는 우리 지역에 IC가 단독 IC가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역차별이다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저는 이것은 임기 내에 하겠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양산시 같은 경우 또 국회의원과 시장이 힘을 합쳐서,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동백 IC를 해야 되느냐, 저도 이제 현장들을 많이 가보고 직접 드론 촬영도 하고 영상으로도 또 찍고 했습니다만은 뭐 지금 한 2가지 정도 그 후보지가 있는 것 같아요. 동백 죽전대로 이마트 사거리, 대시장 사거리에서 올라가는 그 길, 혹은 이제 언동로 어정 가구 마을 있는 쪽이죠. 그쪽 한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언동로 있는 곳이 그 공간으로 보면은 마성 IC와 신갈 우리 IC하고 좀 더 가운데 정도 지점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도로 보면 보일 수는 있고요. 또 한 가지 언동로 지역은 경찰대 사업 부지와 바로 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예산 비용 문제를 경찰대 부지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체계로 같이 묶어서 그 예산 부분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언동로는 조금 아마 그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때문에 조금 비용이 예산이 더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 IC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경찰대 부지 개발 이익에 따른 예산 확충이라든지 하게 되면 좀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백 IC 문제는 우리 질문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단기간에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야당 원외 당협위원장으로서도 우리 시를 만나고 국토부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공통 질문 2가지를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후보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동백 교통 문제라는 주제로 후보 간의 상호 토론을 하겠습니다. 후보자 한 분이 나머지 2분에게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질문과 답변을 듣는데 총 7분의 시간을 드리며 질문의 횟수는 상관없지만 꼭 다른 2분 모두에게 한 번 이상씩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토론 주도권을 가지신 후보분이 상대 후보의 발언권의 권한을 모두 드릴 것입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이 너무 길면 중간에 중단하셔도 됩니다. 상호 토론은 노경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님, 상대 후보분들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2분 다 할 때 그 시내버스 그리고 광역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는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범수 의원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뭐 시내버스, 광역버스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그 광역버스, 시내버스 사용하고 있는 분들 얼마나 불편하신지, 그리고 특히 서울로 나갈 때 이게 충분한 그 라인 노선이 없어서 꼭 그 노선들이 확충돼야 된다, 뭐 그런 거 알고 있고, 작년에는 특별히 이제 잠실, 우리 동백에서 잠실까지 가는 N버스 확충을 위해서 뭐 국토부나 국회 상임위도 만나서 또 노선 신설 문제로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광역버스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금은 알고 계십니까? 요금이 뭐 어떻게 되나요? 2,000원, 뭐 2,800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2,800원. 시내버스는 뭐 1,300원, 1,400 이렇게 되나요? 3,050원이고 1,300원입니다. 네. 경기도가 서울보다 비쌉니다. 네. 예, 김백원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집에 차 한 대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 아내가 운전을 하고 다녀서 저는 뭐 주로 경전철이나 시내버스, 그다음에 서울 이런 외곽을 나갈 때 광역버스를 뭐 당연히 이용을 하죠. 뭐 그 말고 다른 이용 수단이 없기 때문에 요금은 사실 잘 모릅니다. 뭐 대략 금액은 아는데, 왜냐하면 카드로 찍고 다니는데 그 일일이 뭐 거칠러 받는 게 얼마인지 이런 걸 몰라가지고요. 2,000원 원짜리, 1,000원 원짜리 이렇게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또 뭐 저희 서민들의 교통수단은 뭐 다 동일하게 이걸 다 이용하실 테니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질문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뭐 정확히 얼마인지는 사실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역시 시민들이 어떻게 얼마나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를 시민 곳에서 들어야 됩니다. 이게 추준위원장, 무슨 대표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아픔을 꼭 아는 건 아니에요. 저 노경은 중심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서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꼭 국회에 가서 국민을 다루는 국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노경래 의원님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3분 정도 시간 남았습니다. 그러면 두 분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동백의 교통 개선이라는 이런 큰 주제에서 가장 시급한 점과 해결책이 뭔지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원 후보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동백 교통 개선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무엇이 가장 문제인지 문제와 어떻게 방법. 해결하실 건지 예. 부탁드립니다. 용인에 오랫동안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인에서 가장 불편한 건요, 동백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구들이 마찬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다시 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백 오랫동안 용인에 오랫동안 거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거 동백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분지 형태죠.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도시들, 소규모 단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지로 나가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동백에서도 신갈 방향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원으로 나가는 차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죠. 이런 데서 교통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용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는 20%입니다. 용인 인구의. 그리고 50%가 용인 관내에서 지금 이동을 하세요. 출퇴근을 하십니다. 나머지 30%가 용인을 벗어난 경기도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 보면 이 용인 관내 교통망을 어떻게 만들 건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한 증편과 여기에 대한 그 차량의 증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범수 의원님. 예, 우리 교통 가장 불편한 교통 문제.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당장 이제 서울로 나갈 때 영동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20-30분 돌아가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IC 반드시 해야 된다. 동백 IC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또 역시 지하철입니다. 우리 또 지하철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되고 광역버스 또 확대돼야 됩니다. 또한 우리 지역 내에 이를테면 저희 지금 선거 캠프가 이마트에 있는데 이마트에 장을 보러 오실 때도 차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우리 지역 내에 마을버스 체계 전면 재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우리 동백 지역의 삶의 문제들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상대 후보님께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다시 계속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저희 또 상대 후보께서 민주당 후보께서 못 나와서 아쉬운데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또 앞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고 질문을 드린 것으로 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노경래 후보 7분 주도권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범수 후보가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상대 두 후보분에게 한 번씩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통 문제, 우리 특히 IC 문제 저는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고 반드시 필요한 문제다. 그리고 반드시 또 가능한 문제다 생각했는데 두 후보께서도 그렇게 동의해 주시고 적극 이제 공공 영역의 문제고 경제 그런 어떤 타당성보다도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 말씀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역시 이제 우리 민주당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듣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의당 노경래 후보께서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우리 동의원에서 또 질문서를 주셨을 때 제가 서면 답변을 보내드렸었는데요. 결국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힘 있는 국회의원의 어떤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의지의 문제 그리고 제가 반드시 해낼 수 있다라는 그것이 이미 우리 동의원 분들, 동아연 회원님들과 같이 추진했었던 동백의료 클러스터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힘을 모아서 의료 클러스터를 유치하는데 무산될 뻔했었죠. 마치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나갔던 것처럼 이렇게 무산될 뻔했던 위기를 같이 힘을 모아서 했었던 것.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는 제가 추진위원장, 야당 위원장으로서 추진위원장을 맡았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파를 떠나서 다 함께 해주셨다는 점. 우리 노경래 위원장님도 그때 함께 해주셨고 민주당 시도위원 전원이 또 우리 추진위원회에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 정말 이것이야말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야 어떤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모두 떠나서 함께 했었다는 정말 협치의 모델이었다 생각이 돼서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지역 발전이야말로 여야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범수 의원님 지금 상호 토론 시간이라 상대 후보께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가까우면 공약이 다 비슷해집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나열식으로 되는데 그것들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얼마만큼의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드러난 게 없거든요. 여기 안 계신 민주당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나는 단순히 이것이 하겠다, 필요하다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김백원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동백 IC 문제인지 아니면
GTX 문제이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 현안 꼭 해결될 현안을 예. 이제 말로서는 공약으로는 다 비슷비슷해지는데요. 그것들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무엇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예.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제 그 새 후보가 함께 나와 있는데 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 질문을 없는 후보에게 자꾸 말씀해 주시고 있는 후보를 좀 적극적으로 대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오늘 토론이 좀 더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용인 시민들께서 동백 주민들께서 의미 있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김범수 후보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결국 이 해결에 대한 문제나 이 문제는 여러 기술적인, 제도적인,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의지의 문제이잖아요. 예. 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아마 말씀을 추론하자면은 결국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만 돼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정부 여당에 대한 지금껏 그 동백에서 그다음에 동백뿐만 아니라 용인 구석구석이 마찬가지죠. 국회의원부터 시장부터 시의원부터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도를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힘이 없어서의 문제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도 정부 여당이잖아요. 그죠? 한 당에서 지금 모두 다 경기도까지 한 당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도 민주당 의원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도 시행되지 않고 있죠. 시행 의지의 문제죠. 힘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시행 의지에 대한 문제라고 들고 이것은 결국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관철시키려고 하는 한마음에서 가냐, 얼마만큼 거기에 절박성을 걸고 달리는 정치인이냐. 이게 저는 사업을 없는 사업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업들도 실행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만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범수 후보께서 좋은 협치의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선거 공보물에 보면 김범수 후보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저는 사실 이렇게 양복이나 이런 걸 잘 갖춰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날 왜 이렇게 나왔냐? 저의 목적은 진짜 동백 주민들의 목소리가 어떤지, 어떤 분들이 나와 계시는지 그걸 보러 나온 겁니다. 제가 사실 이런 것들은 무슨 초상권을 떠나서 이런 것들을 써도 되냐 이렇게 한마디를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개발들이 벽돌을 하나를 쌓아도 그냥 쌓을 수도 있고 돈 벌기 위해서 쌓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철학의 문제라고 예, 다음은 김백원 후보 주도로 상호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7분 안에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토론 주제도 역시 교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해서 후보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우리 아까 조금 전에 김범수 후보님께서 이 교통 문제와 관련돼서 좀 상반되는 입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좀 한번 답변을 주십사 해서 질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경찰대 부지의 임대단지 관련돼서 교통 혼잡을 이유로 이것이 빨리 해결돼야 된다. 거의 사전 전제 조건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료선단 클러스터 문제를 얘기를 하시면서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19만 평에 달하는 이 부지에 클러스터가 들어와서 연구소, 주택,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주단지도 들어오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 해결 없이 산단을 또 만들게 되면 교통 문제가 역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반대 입장을 취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한 그 입장이 어떠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경찰대 부지 문제는요, 그 광역교통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2016년도에 경찰대가 지방으로 이전하고 나서
그때 2017년 8년도에 용인시의회 의원들 전원이 결의안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때 한 4,500억 정도의 광역 교통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여기에 개발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전원이 한 목소리로 반대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 작년에 정부가 6,300여 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그 재작년에 반대했었던 때의 그 교통개발 계획보다도 훨씬 작은 한 약 10분의 1 정도에 되는 교통체계를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러한 수준의 잠시만요. 답변에서 제가 잠깐만 더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시에서 그 문제와 관련 충돌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의료선단지 같은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원래 20만 평 이상을 개발하기로 했다가 19만 평으로 줄여서 광역교통체계 이걸 좀 빠져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이 평수를 줄여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거의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래서 의료 클러스터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서명을 받았을 때 요구했던 것이 그 교통 체계도 같이 마련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욱더 많은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IC가 더더욱 필요하고 당장 이번 달에 우리 동백의료 병원이 우리 용인동백 세브란스 병원이 개원을 했는데 이에 따른 그 입체 진입로를 만든다든지 하는 교통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대로면 일단은 지금은 의료 산단을 추진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그것을 완성하기 여러 가지 교통, 환경 이런 부분들을 먼저 그렇죠. 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의료 산단에 대한 걸 얘기를 하셔야 이게 순서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당장 경찰대 부지에는 이제 대규모 주거 임대주택 주거 단지를 만든다는 거였고요. 또 병원하고는 조금 완전히 그 규모라든지 그 인원이라든지는 큰 차이가 있고 같은 동일선상에서 놓을 수 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단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병원 하나만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연구소와 관련 시설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또한 거기에 정주해야 될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한 위력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같은 문제를 발생하는데 정반대 입장을 가지시는 거는 좀 이게 충돌이 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반대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이제 임대단지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 주택이 얘기하는데 계속 말씀을 끊으시고. 제가 질문을 주도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 좀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질의에 대한 그 답변이 좀 충분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임대단지 문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교통량이 늘어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이 먼저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뭐 임대단지 들어오는 거 반대하시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적정한 수준의 임대주택. 예. 그렇다면 사전에 무엇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의료 산단도 사전에 취해야 될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용인의 난개발이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그걸 사전에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통과 환경, 교육에 대한 문제 등등 이런 부분도 다 정리하지 않고 산단만 만들어놓으면 또 똑같은 교통 혼잡과 난개발이 예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을 거꾸로 추진하실까? 근데 구성 문제, 그 임대단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산단의 문제는 또 거꾸로 얘기를 하셔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김백원 후보님 그 동백의료 클러스터 추진위원회 13,000명 정도가 서명을 받았는데 혹시 서명을 하셨나요? 제가 저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셔갖고 서명을 못했는데요. 서명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뭐 반대하실 분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좀 반대 입장이 아닌가. 당장 우리 의료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좀 반대 입장으로 들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노경래 의원의 입장은 좀 어떠실까요? 예, 사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면접 쪼개기 개발 이런 것들로 광역 교통 체계를 피해 나가는 이런 것들은 정말 안 좋은 난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클러스터 이게 당장 지금
지금 뭐 1, 2년 생각해서 될 것 아닙니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 필요하고요. 그리고 혹시 의료 폐기물 같은 건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희 그 써니밸리 주위에 작은 시멘트 유화제 공장 하나가 폐기물 문제로 지금 4, 5년간 지금 고소고발, 소송 사건으로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아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그거에 비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폐기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게 사업입니다. 적어도 이걸 번개불에 통도 먹듯이 그렇게 가지는 않아야 됩니다.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목소리 충분히 다 듣고 차근차근 장기 계획, 누가 국회의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지속 가능한 그런 계획으로 가야 됩니다. 네. 예, 김정원 후보 주도 상호 토론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의 상호 간의 동백 교통 문제에 관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토론을 마지막으로 동백희망연대와 동백아파트연합회가 주최한 용인정 국회의원 후보 토론의 1부를 마치고 1분 후에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하나 안 나오나요? 2부에서는 사회자가 후보자별로 개별 질문을 드리고 그 답변에 대해 후보자 간 자유롭게 상호 토론 후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잠깐 후보자님들 답변 중에서 광역버스 요금 얘기가 나왔는데 3,050원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2,800원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2,800원이라는 것을 정정합니다. 2부 첫 순서인 주최자 선정 질문 및 수요자별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최자 선정 질문 1개와 후보자별 개별 질문 1개를 드리며 질문당 2분 안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최자 선정 질문은 후보자님이 동백희망연대에 제출한 공개 질서 내용을 검토하여 토론회 주최자들이 한 가지를 선정하였고, 개별 질문은 동백희망연대 카페 회원들에게 사전 요청하여 받은 질문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주최 측 선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백 세브란스 병원이 개원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같이 진행하고 있었던 세브란스 의료 클러스터는 아직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어떠한 방안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번 답변은 김범수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예, 제가 일부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여기 자리에 계시지 않은 우리 상대 후보 민주당 후보 언급을 드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번 선거는 양강 구도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을 가능하면 많이 만나고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저의 또 상대 후보인 우리 민주당 후보와 같이 정말 토론을 하고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분이 참석을 안 한다고 하셨을 때 제가 와야 되는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의원 회원님들 평소에 정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꼭 와서 이렇게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오게 됐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료 클러스터 문제, 저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의를 가지고 꼭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생각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동백의료 클러스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선거를 앞두고 했던 그런 어떤 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 다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제 초반기에 3, 4월쯤 됐었죠. 우리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용인에서 사실상 이제 쫓겨나게 됐죠. 용인시가 승인을 안 하는 바람에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클러스터에서 나갔을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서 나갔을 때 같은 것이 또한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다급했고 그러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클러스터 추진위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또 인센티브를 주고라도 세브란스 의료 산단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요. 당시만 해도 우리 용인시의 입장은 제가 직접 확인했던 입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왜 시간이 추가돼서 예. 다음 후보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재범 후보님 답변 듣겠습니다. 예, 동백 의료 클러스터 관련돼서 본래 의도에 맞게 이제 바이오 산업을 위시한 이제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뭐 추진의 이견은 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후보자 상호 토론관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선결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제 환경, 교통, 뭐 교육 등등 여러 가지 실제 사람들이 살기 위한 그 조건들을 어떻게 만드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겠죠. 시커먼 평 부지에 뭐 호텔, 주택 등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결국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가 환경 파괴와 교통 문제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범수 후보가 경찰대 부지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와 관련해서 교통 혼잡을 이유로 관련 산업을 반대하고 있는데 똑같은 문제가 이곳에서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교육, 환경, 뭐 교통 문제 사전에 충분히 조치되어야 될 사항들이 우선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와 관련된 고려 없이 이제 사업이 시행되면 이게 바로 난개발이죠. 용인이 이제 난개발의 대명사이잖아요. 용인 곳곳이 지금 난개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집단 민원, 뭐 집단 시위 등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이건 이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관련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사전 조치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죠. 동백도 마찬가지죠. 처음 동백이 만들어졌을 때 이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관련 시설이 없었잖아요. 학교도 없고 쇼핑센터도 없고 교통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었죠.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까? 같은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기반 시설을 먼저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려 산단을 추진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고 하기 위해서 경기도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노경래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바이오 클러스터 좋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오 클러스터가 이루어진 곳이 샌디에고 지역인데요. 나고야 지역에 제가 사실 조카가 거기 샌디에고 주립대에서 지금 알츠하이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곳은 모르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 의료 클러스터 서기까지 1, 2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1955년에 시작된 그런 기업들도 그쪽에 있고 거의 이게 무르익으려면 한 20여 년,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거대한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김범수 후보께서 굉장히 다급하셨다 그러는데 그렇게 오래 투자를 해야 돼.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또 시설 투자라든지 복합적으로 타협해야 될 그런 계획들을 갑자기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분명히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김범수 후보께서 용인 발전소를 2019년도 4월 달에 열으시고 그 다음에 경찰대 개발사업 대책위원장, 용인 클러스터 추진위원장, 인천 행복주택 비상대책본은 7, 8, 9월 달에 다 이거 하셨습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어떤 걸 어떻게 성취하셨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급해서 그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백 1, 2년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급하게 여기서 지금 하면 또 똑같은 그런 문제 또 나오게 됩니다. 시민의 목소리 다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후보님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후보님들에게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마다 질문이 다르니 질문 요지에 맞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 역시 답변은 2분입니다. 이 질문은 김백원 후보님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신원을 공학하셨는데 용인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이 지원 대상이라면 자가, 전세는 물론 지방에서 성경에 단순히 용인에 거주만 하며 월세로 사는 학생들도 지원을 한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용인 시민의 세금을 타지 학생들에게 지원해야 하는지 예상 충당 방안은 무엇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해가 좀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뭐 월세, 전세 그냥 뭐 잠깐 이렇게 주소를 옮겨 놓는 문제가 아니고요. 조례 시행 당시에 용인의 주소지를 2년간 계속 두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 등록금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지방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지방세를 내고 있는, 그리고 지방에 함께 지금 정주하고 있는 용인 시민이 이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안산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예. 어쨌든 이제 12,000여 명의 용인 시민들께서 이 조례 제정 서명에 참여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반값 등록금 문제가 어느 특정 몇 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들고요. 재정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추계한 바로는 약 500억 원, 한 해 5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용인시 예산을 한번 추계를 해보고 봤어요. 봤더니 2017년도에는 1,500, 2015년은 2,500억, 2016년에는 1,900, 2017년에는 2,500억, 작년 한 해 2018년도에는 2,700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남았어요. 돈이 남았던 얘기입니다. 해마다 이 돈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시민들에게 재정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쓰지 않는다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2,700억 만큼. 그러니까 충분히 예산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돈이면 충분히 대학 등록금을 반값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실제 대학 등록금 구조는 그렇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400을 받으면 200만 원이 본인 부담금이잖아요. 그런 그 본인 부담금의 절반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런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오해가 있으시면 오늘 제 얘기를 통해서 한번 또 확인하는 그런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노경래 후보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핵심 공약 중 동백 주민들과의 만남 상례화를 첫째 공약으로 두셨고 동백을 위한 차별화된 공약으로 강조하셨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예, 계속 토론에 처음부터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 용인 15년째 시민입니다. 용인 시민들이 겪는 고통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공단은 여러분들 옆에서 다시 한번 또 용인 시민으로서 저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통 다시 한번 비교해 두고 어떻게 국민을 위한 국회를 구성해서 여러분들의 국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백 지역이 16년이 됐습니다. 새로운 신동백 지역 아파트들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들 단열이라든지 방음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모두 낡아버렸습니다. 개선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 곁으로 가서 어떻게 그런 것들 방안 들어서 고쳐갈 것인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꾸준히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봉수 후보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핵심 공약 중 주내부 등을 중심으로 동백동을 학원 투표로 발전시키고 학생들의 주요 대학 진학률을 현재보다 3배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사는 곳, 우리
지역이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교통 문제 중요한데요. 역시 교육 수준, 교육 문제가 따라주지 않으면 또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게 될 겁니다. 저는 교통 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육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동백에 학원 특구를 설치해서 많은 우리 지역에서 다른 기흥구, 처인구에서 또 우리 용인청 지역에서도 다른 모든 지역 주변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이곳에 아이들을 보내는 그런 우리 동백 지역을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주내부 같은 경우 상권이 많이 죽어 있는데요. 주내부 문월드나 스타월드 같은 경우는 LH가 65%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LH하고 협의를 해서 이곳에 또 좋은 학원들을 유치할 것이고요. 동시에 이 지역에 또 엄마들, 여성들, 또 청년들, 학생들, 유아들을 위한 특별 시설들을 유치해서 이곳이야말로 어떤 교육 중심, 어린이 중심, 여성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후보님 답변으로 개별 질문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후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후보자 간의 사후 토론입니다. 1부와 다르게 2부는 정해진 주제는 없고 상호 간에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각 후보자별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은 8분입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꼭 다른 두 분 모두에게 한 번 이상씩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도되시는 후보자분이 상대방의 질문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시간을 잘 조절해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노경래 후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김대건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값 등록금 저도 참여합니다. 저희 당이 무상급식 10여 년 전에 시작했을 때 꿈같은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동백도 다른 시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10만 원씩 기본소득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용인시에서 시도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소상공인들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배곤 후보님께서는 지금 동백 지역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노경래 후보님께서도 찬성을 해주신다고 하니 어쨌든 더 천군만마의 힘을 얻은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2000년 초반부터 해서 민주노동당 그리고 통합진보당, 민중연합당, 민중당 위원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의 한길을 걸어오면서 노경래 후보님도 말씀하셨던 대로 무상급식부터 시작을 해서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문제, 지금은 이제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절박한 문제죠. 우리 서민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실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어느 정당들이건 한 정당도 빠짐없이 함께 지혜를 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대로 동백과 관련돼서는 교통 문제, 이것이 가장 또 시급한 문제이고요. 예,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지금 쭉 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잘 전달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지금 노동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용인 인구의 5%가 건설 인구에 종사하시고 그 다음에 30%가 생산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굉장히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분들이 가장 먼저 잘려나가세요. 비정규직 분들이시죠.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이 선거를 하면서 편의점을 쭉 둘러봤는데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이 안 계시고 점주가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웬간히 여쭤봤더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비용 부담이 너무 높아서 해고를 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다들 공통의 과제일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당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70% 중위소득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잘라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자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100만 원은 다 국민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소득을 구분할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나라 전체 우리 뭐 용인 전체로 봐도 동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100만 원을 기본 소득으로 전달한 이후에 내년이죠. 내년에 여러 가지 공제나 소득 정산 등을 통해 가지고 세금으로 환수하는 건 누진적으로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빨리 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도 뭐 우리 동백 주민도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본소득 공급에 지금 우리나라 서민들이 그리고 동백 주민들도 가장 가계에서 지출이 많은 부분이 주거비와 교육비입니다. 근데 그 교육비가 바로 사교육비입니다. 김범수 후보님께서는 주내부에 유명 학원을 이렇게 유치해서 학원 특구를 만드신다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코로나로 힘들고 그러신 그런 주민들께서 유명하다는 학원들의 그런 학원비를 지금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학원비인데 그걸 유치를 했을 때 동백 주민들이 과연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거기를 갈 수 있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제 진학률을 3배로 높인다고 했을 때, 진학률을 많이 높인다고 했을 때에 가장 기본적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철학은 이제 진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학생들과 만나는 선생님들이 가장 좋은 진로 교육 컨설턴트로서 선생님들로서 아이들에게 가장 뛰어난 입시를 위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또 교육하는 그런 생각 프로그램을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로 예, 그래서 학원비가 낮아지나요? 예, 그렇죠. 지금 제가 경기도에서 예, 이쪽 용인이 학원비를 가장 많이 쓰는 3번째입니다. 평균 75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형 학원을 여기다 유치하려면 75만이 어떻게 줄겠습니까? 오히려 늘면 늘었지.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의 교육부 예산이 60조 정도 되는데 그 가장 역시 또 교육부 장관이나 또 사용할 수 있는 그 중에서 또 한 우리가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말씀드리면 대형 학원들 여기 처음에 동백 들어왔을 때 제가 여기 오래 살아봤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나갔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계시는 당이 자유시장 경제 하시는데 자유시장 경제에서 돈이 안 벌리니까 그 사람들 다 나갔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문제 또 그 부분도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누가 추진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까 의료클선 문제도 우리 노 후보님께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환경 문제에 의해서 조금 더 유보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학원들이 경쟁력이 없어서 나갔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던 건데 그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학원들을 적극 유치해내고 더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후보님 지금 8분 다 사용하셔서 다음 후보분에게 주도권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범수 후보가 주도로 상호 토론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선거가 4월 15일 날 총선입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 용인 정 지역의 양강구도죠. 저로서는 정말 한 시간이 굉장히
급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순간에 그래도 우리 양 후보님들 우리 민중당 후보님 또 우리 정의당 후보님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 참 좋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고 말씀들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보면은 제 상대 후보인 민주당 후보가 안 나오셨기 때문에 많은 그런 지금의 논의가 굉장히 좀 유의미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방금 전에 노 후보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제가 이제 1년 동안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동백 클러스터라든지 경찰대부 문제라든지를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야말로 제가 저의 얼마나 의지와 저의 추진력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급했던 것은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나갔던 것처럼 작년에 우리가 그런 의견을 모아내서 시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의견을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 의료 클러스터가 자칫 무산 위기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경찰대부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대책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미 경찰대부지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지역 발전에 크게 저해되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당장 경찰대부지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을 제가 모든 후보님들께 보내고 공동투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후보와 또 양 후보님께서는 아직 답변이 없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정한 수준의 임대주택 그리고 또 강요교통체계가 꼭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플랫폼 시티와 연계된 미래형 도시가 지역이 경찰대부지에 들어서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죽전해목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용인시장이 현장에 찾아갔고 현재 국회의원이 찾아갔지만 다 두 손 들고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을 제가 현장에 20번 또 더 넘게 찾아가서 그거 불가능한 것들을 주민들의 요구대로 바꿔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제가 짧은 기간에 이만큼 그 큰 굵직한 성과를 같이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의 실질적인 업무라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교, 안보, 경제,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 활동도 있지만 저는 국회의원의 가장 또한 중요한 일이 지역 발전을 위한 또 궁극적인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행복한 국민,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그 행복은 바로 우리가 사는 곳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에서의 그 행복, 지역에서의 발전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현역 국회의원께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간과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현재 많은 우리 동백에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한 것이 또 다시 반복되면은 우리 동백 지역은 후퇴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정말 이것이 힘있다라는 것은요, 뭐 여당이 돼서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당 후보가 정부의 정책에 반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대부지도 마찬가지죠. 정부의 정책이 대량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었을 때 우리 경찰대부지에 6,000세대를 그냥 내려 꽂은 것입니다. 이것을 여당 시장은 반대할 수 없었고 여당 국회의원 후보는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당 국회의원이 됐다고 했을 때 경찰대부지 문제는 그냥 내버려두고 또 한 번에 난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힘 있는 후보라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능력 있게 추진력 있는 후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저는 정말 소통하는 후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당선이 되면 당선 직후에 바로 그 동백 IC 추진을 위한 민간 협의체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동백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민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당선 즉시 바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들이 아까 또 그 양 후보 토론 중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굳이 이제 또 우리 양 후보님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양 후보님 이제 우리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다면 역시 그 원론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어떤 그 동백의 미래를 꿈꾸시는지 우리 노 후보님께서는 정말 어떤 우리 그 진보의 가치가 평등입니다. 그리고 그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낮은 자의 그 목소리를 많이 듣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진보의 가치인데
그런 쪽에서의 어떤 얘기들 많이 우리 노 후보님 해주셨고 상당 부분 저는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아울러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또 좀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역 발전이 굉장히 더디어집니다. 의료 클러스터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은 이번에 무산됐을 것입니다. 우리 용인시에서 입장은 왜 굳이 세브란스 병원이 안 오면 세브란스가 아니면 다른 병원이 올 수도 있다. 동백이 아니면 또 다른 처인구라든지 다른 데에 유치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급했던 것이 어떻게든지 이런 좋은 의료재단을 우리 동백에 유치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다급했던 것인데 이렇게 우리 노 후보님이나 양 후보님들은 그런 어떤 많은 고려들, 환경이나 약자들을 생각하는 건 물론 좋지만 그렇게 되면 지역 발전은 불가피하게 또 늦어지고 또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양 후보님들 또 충분히 여러 가지 다방면이 고려하는 것은 좋지만 또한 우리는 어떤 잘 사는 도시, 잘 사는 우리 지역, 자랑스러운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앞으로 나가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저의 생각에 대해서 양 후보님 생각을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잠깐 후보님 답변하시기 전에 네. 김범수 후보님이 8분 질문을 거의 다 쓰셨는데 그 형평성을 하기 위해서 이번 질문은 김배호 후보님과 노경대 후보님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충분히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은 제 시간을 제가 쓴 거기 때문에요. 시간 지금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예. 시간 빨리빨리 이렇게 하셨는데요. 빨리빨리는 제 속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제 속도대로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서 허가권자인 시 그리고 개발업자들 그리고 시민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여야 되는지는 지금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거는 빨리빨리가 아니라 제 속도로 진짜 주인들인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서 반영해서 가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무슨 유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들을 없었던 걸로 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없습니다. 용인 시민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주인입니다. 저희의 목소리를 내게 해주십시오. 네, 그 비슷한 의견인데 빨리빨리 하다가 체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날림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찬찬히 디디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김범수 후보님 용인 IC 문제 관련돼서 민간 협의체도 말씀하셨잖아요.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결론 지어놓고 갈 게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합의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가야지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만드는 사실 이 협의체라고 하는 건 시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기구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그런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과정을 가야 되고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협의체 속에서 그런 문제를 또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해결해 가면서 이 문제를 가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동백 IC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하고는 또 조금 다르게 들리긴 합니다. 예. 동백 IC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민간 협의체 문제를 말씀드렸던 거고 동백 IC 문제는 공공성의 영역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배호 후보님 주도 토론 시간입니다. 예. 김배호 후보님 상대 후보 두 분에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범수 후보님께서 계속 양강구도를 말씀하셔가지고 투표 뚜껑 까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강구도일지 아닐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양 후보를 옆에 두고 양강을 얘기하시면 저희는 뭐 들러리도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우리 노경래 후보님은 10여 년 넘게 용인에 또 사셨고 저는 30년 넘게 용인에서 진보운동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아무래도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또한 확인할 수 있고 알기로 어쨌든 간에 김범수 후보님도 여기 용인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민주당 후보님들이 오신 지가 불과 몇 개월도 되지도 않으신 분들이죠. 두 분이 앉아서 토론을 하게 될 경우에 얼마나 용인과 관련된 진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사실 의문입니다.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30년 동안 많은 사건, 사고를 겪기도 하고 용인에서 벌어졌던 일을 다 목도했던 사람들이죠.
난개발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서 정치적 논쟁이라고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 꼭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김범수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선관위에 제출된 자료와 관련돼서 거기에 근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먼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장남하고 처녀가 미성년자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장남하고 처녀의 주식이 2,190주에서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 주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미성년자이신데 1,700만 원어치 2019년 12월 31일자로 재산을 신고를 하셨어요. 장남과 처녀가 이 재산 주식을 가지게 됐던 경로라 그럴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여를 받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내셨나요? 아, 그럼요. 증여세를 내셨어요? 아, 당연하죠. 어떻게 내셨죠? 왜냐하면 2천만 원 이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잖아요. 냈습니다. 그것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2천만 원 그것을 또 근거를 꼭 남겨야 된다. 우리 또 그런 제가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내기 위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반드시 필요하다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여세를 내셨다고 하니까 네, 다행이고요. 그거는 반드시 예. 그거는 꼭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가 증여세 면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12월 31일자로 작년 12월 31일자로 1,700만 원씩이 돼 있어서 저는 이와 관련돼서 증여세를 면탈하시기 위해서 쪼개기를 하신 게 아니었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던 거였는데 오늘 답변을 통해서 예. 그러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상호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도 관계없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예, 노경래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선관위에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산 신고가 아니고 그 세금 납부 실적을 보니까 예. 소득세 부분에서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근 5년간 소득이 어떻게 없을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보시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관련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상가 건물을 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매입한 것이 거기서 제가 또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잡혔습니다. 예. 제가 방금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이 나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2천만 좀 원 이따 이상이기 한번 때문에 예. 제가 그때 당시에 증여를 했을 때 2천만 원 이상으로 증여가 됐는데 그것이 아마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게 낮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주식을 증여받을 때는 2천만 원이 넘었는데 근데 이제 그 주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12년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예, 노경래 임대 건물 임대 관련돼서 하시면서 공제가 돼서 내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예. 취득세 다 내고 예. 그리고 있고 또 하나는 제 재산 중에서 한 3억여 원은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조합주택 아직 등기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 제가 여태까지 조합에 낸 돈으로 그 전체 땅의 지분을 나눠서 그렇게 해서까지 신고를 다 했고 그리고 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조합 이사님들 이름하고 같이 해서 조합 공동 통장으로 쓰는 것까지도.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아마 이게 그냥 포털에 그냥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건데 2016년부터 19년까지 강남 레지던스 대표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그와 관련된 소득은 그쪽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게 예. 면세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 예.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 보면은 대표신데 어떻게 한 푼도 안 보셨지? 예.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해명의 기회를 이게 투명하게 모든 걸 밝혀야 되기 예. 때문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 모두 그리고 조합에서 그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네. 그 은행에서 혹시
대출을 받아보셨는지 많은 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들으라고 꼭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조합의 대표로 큰 이런 생명보험까지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 예. 그런 것까지 다 재산으로 공개를 제가 예, 했습니다. 오늘 충분히 제가 해명의 네. 기회를 드렸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김웅 후보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난 총선 때 송파의 그 후보 출마를 위해 당에 신청서를 내셨었죠. 그때 송파에 계셨고 지금도 또한 송파의 주소지는 가지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그 송파에는 아예 적을 네. 이전하신 건가요? 마이크 들고 예, 송파에는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럼 송파에서 당시에 출마하셨을 때 송파에 또 뼈를 묻겠다고 혹시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런 일 없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없으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워낙 또 이게 오셨다 가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년을 있다 보니까 오셨다 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또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좀 힘을 기울여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역시 또 이제 그 선관위 제출 자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병역 면탈 되셨어요, 그죠? 497 신형으로 연재가 되셨죠? 예. 이 497 신형이 뭔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래저래 찾아봤더니 이완구 전 총리의 차남 뭐 유명인들 송승헌, 신승환, 장혁, 한재석 뭐 정치인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그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497 신형 이게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아니시겠지만 그 이와 부분은 관련돼서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은 다 멀쩡하신 거고 완쾌가 되신 거고 전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으신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또 우리 상대 민주당 후보께서도 지금 이제 워낙 초박팀이기 때문에 좀 다급하신지 지금 계속 많이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CBS에서 나와서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병역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요. 저는 여러분도 얼마나 또 많은 어려움들도 겪으셨겠지만 저는 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병이 나서 학교를 3년 동안에 휴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던 경험이었었고요. 저보고 병역 미필이 어떤 뭐 기피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마치 뭐 장애인들 보고 왜 군대 안 갔냐, 여성인데 왜 군대를 안 갔냐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그 여기서 정리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귀 당에서 관련된 이 병역 면탈의 이 일들이 너무 많이 자주 벌어져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련돼서 이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회원들께서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기까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역 문제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죽음을 생각할 만큼의 아픔이었고 학창 시절에 학교를 못 가고 투병을 오랫동안 했었던 그런 아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방금 전에 뭐 연예인들이 뭐 면탈하는 수단이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다시 한 번 두 번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회원님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예, 김배건 후보님 주도 토론으로 8분 다 사용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김범수 후보님 주도하에 질문할 때 형평성 때문에 답변 시간을 좀 더 드린다고 했는데 물론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그 상호 토론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답변 시간이 두 분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좀 더 드렸고요. 그리고 또 김배건 후보님 주도 토론할 때 역시 시간이 좀 모자르셔서 김범수 후보님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좀 2분 정도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분들의 토론으로 동백 시민들이 많은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상호 간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별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 순서는 김범수 후보님 먼저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용인에 와서 많은 우리 양 후보님들 30년, 13년 살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1년 반 정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큰 우리 굵직한 우리 아주 다급한 사안에서 분명한 성과를 내봤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젊은 도시, 우리 동백, 우리 용인시를 같이 용인시가 성장할 때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지역의 주역으로서 같이 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동백을 만들고 싶습니다.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에 언론사에서 일하면서 또 정책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확산하는 일을 해왔고요. 시민사회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싸울 줄 압니다. 일할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바라는 바를 쟁취해야 될지 투쟁하는 방법을 압니다. 일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만한 성과를 이뤘고요. 앞으로도 국회에 들어가면 힘 있는 정치하겠습니다.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단명합니다. 오래 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용인 지역에, 우리 동백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단단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 중앙에서 좌고면하지 않고 소신 있는, 어디 줄 서지 않고 힘 있는 정치인이 되고요. 그럴 때 또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동백 IC 될 때까지 임기 내 반드시 이뤄낼 것이고요. 그 외에 엠버스 또 지하철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더 좋은 인류 기업 유치들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찾아뵙고 소통하면서 같이 이곳에서 살면서 살면서 늘 얼굴 보는 생활 정치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백원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중당 기호 7번 김백원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총선은 촛불항쟁 이후에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적폐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씨름을 할 때 양당은 기가 막힌 코미디를 벌였습니다. 비례위성정당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은 이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정부의 지원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양당은 모여 앉아서 정치를 코미디로 만들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욕하던 민주당이 따라서 그렇게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촛불항쟁을 통해서 원내 소수정당들이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게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지난 촛불항쟁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왜? 양당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양당이 저질렀던 횡포를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자고 이번 21대 총선에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거꾸로 양당에 돌려놨습니다. 회원 여러분, 그리고 동백동 주민 여러분, 용인 시민 여러분, 양당을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를 개혁하는 것이고 정치를 새롭게 만드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뜻에 다 동의하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촛불 항쟁으로 새로운 나라를 요구했다면 그 새로운 나라의 요구를 과거를 담당했던 두 정당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민중당이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당은 기호 8번 민중당, 그리고 후보는 기호 7번 민중당 김백원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노경래 후보 발언해 주세요. 기호 6번 정의당 노경래입니다. 코비드-19로 많이 힘드시죠? 갑작스럽게 닥친 전염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우리 일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의 방역은 흔들림 없이 진행 중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속하고 정확한 검진을 통해 확진자를 찾아 격리하고 국민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방역 체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물론 질병본부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력, 의료 관계자들이 희생이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봉쇄하지 않고 검사하며 확진자를 격리하는 WHO 전염병 대책 원칙을 타협 없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 타협 없이 원칙을 지켰습니까? 국민주권 실현하기 위한 연동은 비례대표제. 그렇지만 거대 양당 꼼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거대 정당은 위성정당, 기생정당, 정당 정치는 희화화됐습니다. 선거를 숫자 노름으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민의의 정당이라는 국회는 국민들로 외면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 정의당은 저 노경래는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를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정치 빼고는 못하는 게 없다는 대한민국. 이제는 그 정치도 잘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곳이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특권 없는 국회, 국민을 닮은 국회, 정의당과 저 노경래가 만들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토론회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예, 저희가 토론회 순서는 모두 마쳤지만은 새 후보님께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토론회 중간에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세 분 다 같이 동의를 하시면은 공통된 시간을 드리고 발언할 기회나 아니면은 질문할 수 있는 토론회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세 분 다 동의하시나요? 네. 김병호 네. 의원님도 주제는 혹시 뭐 특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특정된 주제는 없고요. 저희들끼리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뭐 주제를 주시는지. 그러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모두 발언 방식이 간단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예. 예. 아니면 상호 토론 방식도 세 분만 동의하시면 괜찮습니다. 일단 저는 뭐 토론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거대 양당 부분에서 안 나오신 분까지 계속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리고 안 오신 분들은 안 오신 분들대로 침묵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서로 질문보다는 각자 서로 못다 하신 얘기들 시간을 또 공통적으로 드려야 되니까는 1분씩만 하시죠. 예. 1분씩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김범수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럼 1분씩만 못다 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마지막에 노경래 의원님이 발언하셨으니까는 이번에는 김범수 의원님부터 1분 마지막 발언 다시 듣겠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소통하는 정치인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사는 정치인 되겠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4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동백이 지금보다 많이 뒤처졌습니다. 지금 현역 국회의원께서는 중앙 일에 치중함으로써 우리 지역 발전, 국회의원 업무가 중앙의 일을 하는 거라는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반복되면 안 되겠습니다. 현재 민주당 후보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그러한 또 어떤 지역 현안이나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보다는 뭔가 이분의 어떤 출마 이성처럼 뭐 사법 개혁이라든지 뭔가 조금 더 다른 중앙일에 그런 데 좀 편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역 정치인 국회의원은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깊이 뿌리를 내린 정치인 되겠습니다. 일하는 정치인 되겠습니다. 힘 있는 정치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병호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민중당 7번 김병훈입니다. 제가 선거를 하면서 이곳저곳 많은 용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연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한 번은 상가를 한 군데 둘렀습니다. 옷을 파는 가게였는데요. 겨울이 지났는데도 3월달이었는데 여전히 겨울옷이 걸려 있었고요. 그리고 주인분은 안 계셨습니다. 어떻게 주인분을 나중에 만났는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음 달 월세 걱정으로 공원에서 먼 하늘만 쳐다보고 오셨다고 눈물을 짓고 계셨습니다.
겨울옷은 없고요. 봄옷은 없고요. 물론 신발도 다 겨울옷 그대로, 겨울 신발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급하죠. 빨라야 됩니다. 어느 것보다 빨리 이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결단해야 합니다.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차별 없이 모두에게 반드시 지원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노경세 후보 발언해 주세요. 김범수 후보님 4년 동안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국민들, 동백 시민들 16년 동안 기다려왔고 그리고 50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정치 찌든 때판 50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이제는 다를 때가 왔습니다. 거대 양당이 이번에도 위성정당, 자매정당 이런 정정당당하지 못한 일로 다시 한번 정치를 후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 양당이 집권하는 그 동안 세계에서 경제력은 11, 12, 13 상위 10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은 어땠습니까? 점점 더 양극화되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발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발등 기용이 1년에 240조, 그중 100조로 이 코로나 빨리 지나가겠다고 해도 서로 못하게 나뉩니다.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용감한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